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꼭 풀이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의 방법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일단 가장 우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야? AT 그래프 나왔어. 그럼 AT 그래프 나오면 민호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다? VT 그려라. 얘들아, VT 안 그려주고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지? 자, VT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AT 그래프에 숨어 있는 거부터 봐야 되겠지. 준서야, 우리 AT 그래프에 뭐 숨어 있었어? 어? 뭐라고? 그치? 면적의 속도 변화량, 면적의 속도 변화량. 그럼 면적 2, 면적 8. 변화에는 종류가 있다 그랬어. 위로 그려져 있으면 증, 아래로 그려져 있으면 감. 이렇게 가면 된다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주의하라 그랬잖아. 초기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얘 초기 속도 얼마에서 출발했어? 4에서 출발했어. 얘는 초기 속도가 4입니다, 선생님. 점 찍고 시작해야죠. 그런데 1초 동안 이만큼 속도가 감소했으니 얘는 2로 내려와야 되겠죠. 4였는데 2 감소. 그 다음 2초 동안에는 8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현재인데 8이 증가했으니까 그냥 10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럼 점만 찍고 연결해야 돼. 뭐로 연결? 기울기는 가속도로 연결. 근데 가속도 일정하다. 그럼 기울기도 일정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네.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 Q가 3초대니까 10이고요. 됐죠? 면적의 이동거리 숨어 있잖아. 면적 계산하면 되겠네. 이동거리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이동거리 얘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될까요? 이렇게 얼마 나와요? 면적 계산하시면 15m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들아, AT 나오면 그냥 VT로 바로 그려야 돼. 그거 없이는 답이 안 나와.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요. 이거 우리 그 교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였잖아. 그치? 그래프로 그리셔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시간을 제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보자.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순간. 맞아요. 자, A가 기준선 P를 V0로 통과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B가 출발했대. 그래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또 한 번 순간이 나와요. 어디? A가 R을 통과하는 순간 B는 Q를 통과했대. 그럼 자,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지? 여기를 둘이 같이 P로 통과하고 각각 등가속도 운동해서 이렇게 동시에 통과한대. 그럼 우리 여기다 써야 되겠다. 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한다면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같이 출발해서 같이 도달했으니까. 됐지? 자, 그럼 선생님. A가 간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2L인데 B가 간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L만큼을 갔어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지금 시간이 같다? 거리가 2배다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래프 그리셔도 되지만 평균 속도로 푸는 게 좋을 거야. 요거. 왜? 우리한테 2가지 정보를 줬거든. 야, 시간이 같다. 오, 시간이 같아. 시간이 같아. 거리가 2배다. 그럼 거리가 2배야? 그럼 뭐가 2배면 돼? 평균 속도가 2배면 되는 거예요. 거리가 2대1이요. 거리가 2대1이요. 그럼 평균 속도가 몇 대 몇이면 돼야? 2대1이면 된다고, 2대1이면. 그치? 그런데 여기는 처음 속도 0이고 여기가 3분의 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은 얼마야? 2분의 3분의 0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그러면 이게 1이면 이게 2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가 3분의 0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3V 제로예요. 중간값이 3V 제로라고. 그럼 초기 속도 V 제로니까 여기가 얼마면 되는 거야? 5V 제로면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V 제로 더하기 5V 제로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3V 제로니까. 맞나요? 그죠? 요렇게. 여기 지날 때는 5V 제로다. 그럼 우리 2번 먼저 가볼게요. 가속도의 비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는 같은 시간 t초 동안 속도가 얼마 바뀐 거야? 4V 바뀐 거고요. 여기는 같은 시간 t초 동안 3V 제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럼 가속도의 비가 4대 3인가요? 근데 뭐 물어봤어? 저기 분수로 표현했구나? 그럼 3분의 4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2번 답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1번. R을 통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V0분의 L의 몇 배니? 자, A가 걸린 시간이거든요. A가 걸린 시간. 그럼 A가 걸린 시간은 우리 시간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얘는 평균 속도가 3V0였지. 그럼 저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보면 A는 거리가 2L이에요. 평균 속도가 3V0예요. 그럼 그때 T초가 걸렸대요. 그럼 T초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3V0분의 2L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야? V0분의 L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잖아. 3분의 2배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죠? 됐지? 물론 그래프로 풀어도 돼, 얘들아. 그래프로 시간 갖고, 얘네, 근데 이거는 그래프로 풀기가 쉽지 않겠는데, 왜? 여기하고 여기 가속도가 달라가지고. 이게 좀 더 시간 어택 할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됐지? 자, 3번 갑니다. 3번. 그림 가는 정지 상태의 2kg인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다. 그럼 우리 바로 알 수 있네. 2kg을 10N으로 잡아당겼다. 가속도 얼마야? 5m/s. 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그랬더니 30m/s가 됐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것도 그냥 VT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니? 바로 가버릴까? 선생님, 나 0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30이 됐대요, 속도가. 근데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 그럼 기울기가 5로 일정하게 돼야 된다. 그럼 이것분의 이게 5가 돼야 되면은 여기가 몇 초면 된다? 6초면 되겠네. 그래야지 6분의 30 가속도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F로 줬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가 얼마가 됐대? 정지했대. 30이었던 애가 정지가 됐어. 0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나요? 30이었던 아이가 0이 됐고 F에 힘을 줬을 때. 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놨어. 이렇게. 왜냐면 30이었다가 정지되었다 그랬으니까 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F에 힘을 가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럼 1번 보기는 해결했어요. 5m/s 제곱. 자, 2번 보겠습니다. 출발 후 속력이 30이 될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정지할 때 가속도의 크기의 2배래. 그럼 여기가 5요? 그럼 얘는 2분의 5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얘의 절반이 돼야 돼. 그럼 6분의 30인데 머시갱이의 30이 절반이 되려면 여기가 6의 2배여야 되겠죠.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18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말 되잖아. 6분의 35, 12분의 30 절반. 그쵸?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정지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어디 계산하란 얘기야? 여기 면적 계산하란 얘기잖아. 그럼 18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나 뭐 잘못했냐? 맞지? 아니구나. 그치. 30에서 정지할 때까지구나. 이걸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구나. 30에서 정지할 때까지구나. 이렇게만.
요거 면적만 계산하라는 거군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12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럼 얼마야? 280이요? 아, 180. 그렇지. 180. 산수가 안 돼요. 180m다. 그죠? 이렇게. 됐지?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 잘못 읽으면 이거 진짜 다 계산. 나만 그런 거지? 그치? 뭐에 홀린 거지, 지금? 자, 그 다음. 조건에서 f의 크기를 계산하라 그랬어. 가속도가 2.5가 나올 거예요. 얘 2km고요. 그럼 얘한테 걸려있는 R자임은 얼마냐면 F는 MA야. 5N의 힘만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쪽으로 10인데요? 왜 5밖에 없다요? F가 얼마기 때문에? 15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3번은 15N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4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니네가 2분의 몇 배? 몇 배라고 돼 있니? 2분의 1배? 오케이. 질량 A 자동차가 B의 자동차보다 질량이 2분의 1M이래. 그럼 이제 너네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2분의 1M 이렇게 해가지고 쓰던데, 얘들아, 얘가 여기에 2분의 1배면 얘를 뭘로 놓을래? 2M으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2M. 얘를 M으로 놓자고. 분수 쓰지 말자고. 됐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얘들아. 은서야, T1 동안은 A하고 B가 같이 운동했거든? 무슨 운동했어? 등속도 운동했어. 그럼 R자임이 0이었을 거야.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그지? 그런데 T1이 지나가는 순간부터 A와 B가 이렇게 운동해. A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 B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죠?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서 0 될 거야. 근데 기울기를 비교해 보니 기울기가 몇 대 몇? 기울기가 몇 대 몇? 1대 2지. 여기는 요 T분의 V고 여기는 T분의 2V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너는 가속도 A, 너는 가속도의 크기 2A.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T1까지의 R자임은 0이다. 등속이기 때문에 맞고 T1에서 T2까지 B는 방금 얘기했죠? 반대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해. 그러니까 속력이 줄어들어. 자, 그 다음 T2일 때 R자임의 크기는 A에게 R자임 얼마야? F는 MA. B는 4MA. 몇 배? 4배. 디귿 맞는 얘기. 얘들아, 이거 EBS 수특 문제야, 얘는. 이 워터마크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요런 게 수특 문제야. 우리 할 수 있어. 그지? 5번은 힘 다 그렸니? 5번? 힘 다 그렸어? 용수철과 연결된 자석이래요, 자석. 자, 마찰이 없대요.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럼 얘부터 갑시다. 자, 요 자석이에요. 얘들아, 빗면에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 그랬어? 빗면에 작용하는 중력 성분. 맞아요? 아니냐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빗면에 중력 성분이 작용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A, B가 질량이 같단 말은 없나요? 뭐 없네요. 그냥 쓸게요. 자, 여기에 빗면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이 있어. 어디 물어볼까? 빗면에 작용하는 중력 성분 얼마라고 하자 그랬지, 우리?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 외워버리라고 하지 않았어? 빗면에 작용하는 힘. 뭐야, 니네! 빗면에 작용하는 힘 외워버리려 했잖아. 오메 오메? 자, 빗면에 작용하는 힘. 얘 질량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중력 뭐라고요? mg. 근데 이 mg는 얘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니까? 얘 일로 가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이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이 힘. 중력 성분. 이 중력을 나누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 힘 얼마라고 하자 그랬어? mg 사인 세타. 나만 했냐? 에? 중력 성분 mg 사인 세타. 빗면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mg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외워요. 문제 풀 때마다 이거 그리고 앉아 있을 거야. mg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그런데 F는 뭐라 그랬어? MA이기 때문에 G 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가속도라고. 그럼 빗면에서 가속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뭐다? 각도밖에 없다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요 자석과 요 자석은 같은 빗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속도 똑같겠구나. 동일한 빗면. 자, 그러면 여기다 표현해 볼게. 야, 이쪽으로 중력 성분이 작용하고 있잖아. 너 빗면 있잖아, 지금 빗면. mg 사인 세타 있다고, mg 사인 세타. 그냥 그걸 중력 성분이라고 써놓을게요, 내가. 중력 성분이 작용한다. 그럼 용준아, 얘 미끄러져야지. 그잖아. 근데 왜 안 미끄러져? 누가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요 자석이 잡아당겨주겠죠. 그럼 얘들아, 잡아당겨준다는 건 인력이야, 정력이야? 인력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얘가 청력 작용했잖아. 그럼 얘 밀어낼 거야. 그럼 얘 내려가야 돼. 근데 당겨주고 있는 거야. 그럼 쓸게. 인력이 작용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중력 성분과 인력의 크기가 같아. 그래서 무슨 상태?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자석이 요 자석을 당겼어. 그럼 얘가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안 되겠지. 얘도 어때야 돼? 당겨야 돼. 선생님, 얘도 얘를 당겨요. 서로 같은 크기의 인력이 작용해야겠죠? 이렇게, 숑숑, 이렇게. 이래놓고 끝나면 안 되죠. 얘도 뭐가 있어요? 중력 성분이 있어요. 질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얘도 중력 성분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의 경우에는 아래로 인력이 잡아당겨지고 아래로 중력 성분도 있어. 그럼 얘 미끄러져야 돼. 근데 왜 안 미끄러져? 용수철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벽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벽이 용수철을 통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요 힘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을 다 표기해 주셔야 돼. 그럼 기억 보기가 맞나요? A와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 된다. 청력이 작용하면 오류가 생겨요. 자, 그 다음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다. 맞죠? A가 B를 당겨요. B가 A를 당겨요. 이건 무조건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아야 돼. 됐지?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인력과 같다? 아니죠. 요 힘은 인력과 중력 성분 두 개를 더해야 되는 힘이야.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크다가 돼야 돼.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야 돼.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해, 니네가. 정지에 있는데 왜 어렵지? 정지에 있는데? 자, 그 다음 빗면이 또 나와요. 빗면이. 일단 빗면이 나오면 어려워요. 자, 6번 보실게요. 민호야, 재밌지 않니? 물리? 재미없니? 재밌지? 재밌는데? 너네가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애정을 가지고 해봐. 자, 우리 볼게요. 6번에 겁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 어디다가 동그라미. 나만 중요하구나. 불러, 빨리. 어떤 단어? 정지. 정지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R자임이 0이 되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 뜻이잖아. 그럼 얘들아, 가한테 작용하는 힘 다 표기했을 때 모두 다 R자임이 0이 되게 그려줘야 돼. 맞니? 다 그렇게 그렸니? 얘가 뭐냐? 아우, 이제 눈이 안 보여. 3, 2, 5인가? 이렇게? 4예요. 4예요?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정지되어 있대.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은 0이 돼야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야, 너 40뉴턴 작용하잖아. 중력이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정지해 있대. 그럼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장력이겠죠? 요 장력이 얼마예요? 40이죠. 얘가 TQ네요. TQ는 40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얘가 얘를 실을 통해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TQ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40뉴턴이 돼야 돼요. 맞죠? 얘가 B잖아. B가 C를 잡아당기는 거나 C가 B를 잡아당기는 거나 서로 같아야 되니까. 됐지? 자, 그 다음 얘로 가볼까요? 선생님, 얘는 중력작용합니다. 30뉴턴. 근데 얘도 장력이 있어요. 실이 잡아당겨요. P실이겠죠? 이 P실이 잡아당기는 게 얼마여야 돼? 30이 돼야 돼. 맞잖아. 그러면 B가 A를 30으로 잡아당기는 거거든? 그럼 A도 B를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 30으로 잡아당겨야 돼. 이상한데? 그럼 얘 B는 R자임이 0이 아닌데? 자, B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빗면 위에 있어요. 그럼 빗면 위에 있으면 무조건 빗면에 작용하는 중력 성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B는 이 실이 없어도 그냥 원래 미끄러질 거예요. 얼마 미끄러져야 되는 중력 성분이 존재해야 10뉴턴이라는 힘이 원래 존재하고 있는겨. 안 그래도 미끄럼틀 타면 10뉴턴이 있는데 장력이 나를 30으로 잡아당겨. 그러니까 요 장력이 나를 40으로 잡아당겨야 되겠지. 맞아요. 빗면 나오면 무조건 중력 성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중력 성분.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제 실이 끊어졌어. B하고 C만 이렇게 딱 둘이 끊어진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일단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이제 힘을 말해보자. 이제 힘이 뭐만 남게 돼? 너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이 중력은 그대로 있겠고, 요쪽의 장력 사라졌죠. 그럼 얘한테는 무슨 힘만 있어? 빗면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 10뉴턴만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그럼 유진아, 요 상태에서 얘네들 어떻게 움직여? 이쪽으로 스르르르륵 움직일 거야. 왜? 네가 더 크니까. 유진이 말해 물체 몇 기? 몇 기? 한 기. 질량 몇 개짜리 한 기? 6kg짜리 한 기. 그럼 F는 MA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R자임은 얼마가 돼? 이쪽으로 30이 되겠죠. 그잖아. 반대 방향이니까 30뉴턴이고 질량이 한 개짜리 6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같은 가속도 5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같은 가속도. 그럼 선생님, 같은 가속도 5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R자임이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냐면 나 4kg요. 근데 가속도 5로 움직인디야. 얼마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힘은 지금 20뉴턴이죠. 그잖아. 4kg인데 5로 움직여. 20뉴턴이지.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40 잡아당기는데 왜 20밖에 없을까? 누가 나를 땡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실이. 요 실이 나를 얼마 땡겨주고 있는겨? 20. 그래야 말 되는 거잖아. 그죠? 아래로 40인데 실이 나를 20으로 땡겨요. 그래서 남은 힘이 20이에요. 그 다음 얘가 장력이 20이야? B가 C를 잡아당기는 거야. C를 통해서. 그럼 이쪽으로 작용해야 되는 장력도 얼마다? 20뉴턴이죠. 그럼 얘 말 되나 볼까? B는 위로 장력 20, 아래로 중력 성분 10. 그럼 B한테 남아있는 R자임은 얼마여야 되죠? 10이어야 되죠. 그럼 말 되나 보자. F는 M 가속도 5였으니까 10뉴턴. 맞네. B에 걸려있는 R자임은 10뉴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귀찮아도 다 써야 돼요. 그럼 1번.
나에서 B의 가속도는 5고요. 그죠? 우리 계산했죠? 5. B하고 C 둘 다 5죠. 자, 2번.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 어디 있어? 요거네. Q가 B, 얘구나. Q가 B를 당기는 거 40N. 근데 여기서는 Q가 B를 당기는 장력 얼마? 20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0N과 20N입니다. 그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 얘한테만 작용하는 R자 힘 계산했다. 10N. 됐습니까? 되슈요. 오케이. 다 되신 분들은 숙제를 꺼내보겠습니다. 이현아,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벌써 시계를 봐. 볼게요. 숙제 볼게. 뭐야. 맞은 거요, 틀린 거요? 어디 볼게요. 괜찮았어요. 할만하였어요. 시청을 못했어요. 왜? 답안지가 있는데 왜? 추워? 어디, 왜? 너 왜 안 고쳤어? 무조건 다 모르겠어요? 어메? 왜 하나도 안 고쳐온겨? 어디 볼까요? 야, 이거 풀어줬잖아. 똑같은 거 숫자만 바꾼 거잖아. 이거랑 4m만 바꿔놨네. 이따 쉬는 시간에 보자. 어디 볼까요? 그래요. 일단 틀린 거를 일단 쉴 때 보도록 하고, 자, 우리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 끝낼 거고요. 오늘이 우리가 8월 3일이냐? 그럼 수업 시작한 지 오늘이 3회차지. 그치? 그럼 다음 주가 또 4회차면 다음 주에 또 테스트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 하고 다음 주에 그럼 일과 에너지 하고 일과 에너지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적. 그럼 그게 보통 고2 6월 모의고사 범위거든요. 용모 범위.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은 뭐 너네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가 어렵지 운동량과 충격량은 뭐 너네 할만하잖아. 그래서 우리 50페이지까지 하고 일단 한번 쉴게요. 자, 50페이지 위에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와 크기와 방향과 그래프 분석이 있습니다. 빈칸 다 채우세요.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했더라? 단위가 뭐였더라? 스칼라였나? 벡터였나? 다 계산. 풀어 써주세요. 외우셔야죠. 통과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은서야,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 운동량은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운동한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 요즘 조깅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침에 선생님 학원 올 때 보니까 막 조깅하고 있더라고, 강아지들이랑.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막 달렸어. 그럼 나 운동 얼마 했지? 이걸 표현하는 게 운동량이야. 그럼 우리 운동량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 일단 빨리 달리면 돼. 그럼 운동량 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 크다 그랬죠? 그 다음
질량이 큰 사람이 훨씬 칼로리 소모가 크지 않아? 그래서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쓸 수 없으니 운동량을 기호로 표기하자 그랬지. 제이야, 운동량 기호 뭐로 표현하자 그랬어? 웜에 P. 뭐야 공식? 까먹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MVP, MVP, MVP 맞죠? 운동량 계산하는 공식은 MVP다.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속력이라고 안 쓰고 속도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속도는 벡터 값이죠. 그럼 운동량 역시 무슨 값이다? 벡터 값이라는 얘기야. 아, 운동량도 벡터 값이구나. 그럼 운동량도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럼 운동량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이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 따라가면 되는 거다? 속도의 방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우리 속도 방향, 운동 방향 플러스라고 할 거죠? 그럼 운동량도 플러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단위 가볼까요? 자,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 얘네 단위 그대로 내려올게. 채원아,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 그대로 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워. 자, 그 다음 우리 여태까지 그래프 몇 종류 봤어? 그래프 몇 개? 3개? 나만 3개 한 거 아니지? AT, VT, ST. 자,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무슨 그래프가 추가될까요? 그렇지. 지금 P하고 있잖아요, P. PT, PT. 운동량 시간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우리 최종적으로 그래프 6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PT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할게요. PT, 운동량 시간. 그럼 우리 항상 그래프에는 뭐 있다고? 숨어 있는 게 있다고. 느낌상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우리 숨어 있는 게 보통 둘 중 하나였잖아. 뭐 아니면 뭐야?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었지. 선생님, 여기도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겠네. 기울기부터 해볼란다. 직각삼각형 그려.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X 증가량이 뭐야? 시간의 변화량이다. 델타 T. Y 증가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있던 운동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뭐야?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P네요.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면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얘긴데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뭘까? 운동량의 변화량? 자, 선생님이 밖에서 30분 동안 조깅을 해. 조깅을 할 거야. 근데 운동량이 바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질량은 뭐라 그랬어? 질량?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값이지. 그러면 운동량이 변화한다고 해서 질량이 바뀔 수는 없어요. 질량은 안 바뀌어.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값이라니까?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MV에서 M은 바뀔 수가 없어요. M은 밖으로 나와요. 그럼 델타 V만 남아요. 맞니? 그럼 델타 V, 델타 T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가속도, 가속도. 유진아, 그럼 MA가 뭔데? F. 자,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PT 그래프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기울기의 힘. 바로 나와. 이거 하고 앉아 있지 마. 그냥 외우는 거요. PT 그래프에는 기울기의 힘이다. 기울기의 힘이다. 됐니? PT 그래프에는 기울기의 힘. 됐죠?
자, 그 다음 충격량 갑니다. 충격량은 뭐라 그랬어? 내가 충격을 받은 정도. 내가 지나가고 있다가 날라오는 공에 맞았어. 그럼 내가 충격받을 거 아니야. 나 충격 얼마 받았지? 요게 충격량이라 그랬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충격을 많이 받나요? 이거 우리 이제 잔인하게 표현하자 그랬어. 내가 쟤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 쟤를 아프게 하고 싶어. 아프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들 착해. 그지? 폭력은 나쁜 거지만. 그래, 일단 난 쟤를 아프게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세게 때려야죠. 세게 때려야지 힘을 크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프게 힘 크게. 그래서 충격을 크게 주고 싶으면 힘을 크게 줘. 때려버려, 그냥 힘 세게. 자, 그 다음, 이제 적절한 예는,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하여서, 그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내가 쟤를 칼로 찔러. 그 다음 어떻게 찔렀어? 세게 찔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쟤 아프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칼을 바로 빼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돌리면서 계속 눌러라. 그럼 아프다니까? 그잖아. 우리 이 손목 때리기도, 이 맞박 때리기 이런 거 뭐 연예인들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딱 때리고서 진짜 잘 때리는 애들 가만히 한번 봐봐, 어떻게 때리나. 딱 때렸다가 손 딱 떼지 않아요. 어떻게? 때리고서 눌러. 이마를 눌러. 힘을 주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 이 힘을 바로 빼지 마. 힘을 주고서 계속 그 힘으로 눌러줘. 그럼 훨씬 아파요. 고통이 심해. 자,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기호로 표기하자 그랬죠. 뭐로 표현한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리셋이요? 충격량 기호로 뭐예요? I. 공식.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우리 일단 힘이 벡터 값이죠. 얘가 벡터예요. 벡터다. 그래서 너도 벡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 됐죠? 그럼 충격량의 방향, 누구 방향 따라간다? 힘의 방향 따라간다. 힘의 방향 따라가고요. 그 다음, 얘네 단위 한번 체크할까요? 단위 불러보자. 준서가 불러볼까? 얘네 단위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 불러. 뉴턴. 그 다음, 세크. 이렇게 오면 되겠지. 뉴턴 세크. 근데 동아야, 그러면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단위는 같니? 다르죠?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얘는 뉴턴 세크다. 그죠?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나 환산해보자. 유진아, F는 뭐라고? F는 MA. 그럼 선생님, F의 단위가 뉴턴인 건 맞아요. F의 단위가 뉴턴인데 나 F의 뉴턴 대신에 F가 어차피 MA니까 MA의 단위를 쓰고 싶은데 그럼 M이 뭐예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가 뭔데? 미터 퍼 세크잖아. 이것도 즉 힘의 단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왜? 어차피 F가 MA니까. 그럼 나 이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써보겠다. 이거 대신 써도 돼. 근데 뒤에 세크가 있지 않니? 그럼 세크가 하나씩 약분되지 않니? 그럼 남은 건 뭐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서로 단위가 똑같은데요? 단위가 똑같아. 왜 단위가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이 공을 던질 거야. 이 분필을 던질 거야. 그럼 이 분필이 슝 날아가. 그럼 분필 입장에서는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어. 얘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운동량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맞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운동량이 다 뭐로 전달이 되는 거야? 충격으로.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은 충격으로밖에 전달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맞으면 충격이잖아.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환산해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운동량 계산하세요 하면 요 단위 써야 돼. 충격량 계산하십시오 하면 요 단위로 쓰셔야 돼요. 각 문제에 맞는 단위 쓰시지만 환산해 놓고 보면 똑같다. 그 다음 우리 그래프 이제 4개 봤어. AT, VT, ST, PT. 그래프 하나 더 나오죠? FT. FT. FT 그래프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뭐가 숨어 있어? 아이, 숨어 있는 게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라며.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 면적. 면적 봅시다. 뭐 곱하기 뭐예요? F 곱하기 T네. 면적은 FT. 그럼 뭐요? 충격량. 면적은 충격량. 면적은 충격량.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친절한 FT보다는 요런 FT를 많이 줄 거야. 슝. 아니, 쌤, 면적은 FT라며.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FT라며. 아, 그러면 얘가 충격량인가요? 충격량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뭐 미적분 써요? 쓸 수 없죠.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평균값을. 평균 F. 그러면 평균 F 곱하기 T가 충격량 면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죠? 뭐 얘를 어떻게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평균 F 곱하기 T 했을 때 면적의 충격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50페이지 아래 동글뱅이 1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들 봐볼 거야. 자, 얘들아. 운동량, 충격량 이 부분들은 그냥 암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서 날라오는 애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맞으면 충격이라 그랬단 말이야. 즉 운동량과 충격량의 이 관계가 있다는데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 헉,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박스 있잖아. 1번에 F는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요? V0로 등속도하고 있어요. 이거 그림 그려주세요. 졸지 말고 얘들아 10분만 하면 돼야. 자, 질량 M인 물체가 V0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뒤에서 밀 거야. 일정한 힘 F.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운동 방향대로 힘을 줬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V로요. 근데 내가 일정한 힘을 예를 들어 10초 동안 준 거야. 뭐 예를 들어 10초. 시간을 준 거죠. 뭐 10초 줬을 수도 있고 5초 줬을 수도 있고 그럼 말해볼까? 이현아, 나 저 물체에다가 뭐 한 거야? 운동량을 줬어요? 뭘 줬어요? 뭐 해준 거야? 충격을 준 거죠. 내가 F의 힘으로 10초 동안 밀고 갔어. 그럼 나 FT 해준 거야. 충격을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일정한 힘 F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아, F가 일정하면 뭐도 일정? F가 일정하면 A도 일정? 그럼 나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야, 나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선생님, F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겠군요. 자, 그런데 우리 F는 MA니까 A는 M분의 F라고 쓸 수 있겠네? M분의 F. 맞나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10초 동안 밀어줬더니 속력이 V0에서 V로 바뀌었어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 뭐야?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죠.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 아니? 가속도는 m분의 f기도 하지만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기도 하잖아. 얘네들을 크로스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델타 t는 뭐가 남죠? m 델타 v가 남죠. 자, 용준아, ft가 뭐라고? 충격량이라고요. 근데 m 델타 v는 뭐라고? 질량은 바뀌지 않아. 속도만 바뀌어. 이게 아까 뭐였어,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 선생님 운동량이 변한다고 해서 선생님 질량이 바뀌진 않아. 속도만 바뀌는 거지. 이게 겁내 중요한 공식이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어요. 근데 운동량이 바뀐다고 해서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으니 속도가 바뀌어요야.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어요. 운동량이 바뀐다고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 속도가 바뀌어요. 얘들아, 이거 그냥 저 그림을 딱 주고서 야, 증명해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그럼 니네들이 그냥 도출해야 돼. 됐지? 일과 에너지 할 때도 똑같은 그림으로 도출하라고 할 거야.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뀌어요. 운동량이 바뀐다고 질량이 바뀌진 않으니 속도가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얘기들이 많아요. 요 식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동글뱅이 2, 3번부터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진아, 그만 줘라. 왜 이렇게 줘라, 오늘.